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요. 20년 순경. 자, 강간과 추행해제 보겠습니다. 1번 강간죄는 피해자를 한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협박에 의해서 피해자의 한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어떤 사람이 여자한테 잠 좀 자자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여자가 싫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애원을 하니까 왜 안 돼? 라고 하면서 가슴을 살짝 만졌습니다. 여자가 화를 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주먹으로 이리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이리 때렸더니요, 여자가 오히려 더 화를 냅니다. 더 화를 내면서 막 화를 내면서 너 같은 애들은 절대 안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수의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었습니다.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언제일까요? 강간죄의 실행 착수는, 물론 강간죄는 한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는 되어야만 원래는 강간죄는 폭행 협박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거는 폭행 협박이 이때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개시입니다. 실행의 착수니까. 착수는 언제 하는 걸까요? 물론 요때 반항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착수는 요때부터죠. 요때부터 주먹을 한 대 때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요때부터 폭행을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의 착수는 요때부터 시작했다고 해야 됩니다. 폭행 협박이 이때 시작해서 이때 완성이 되는지 몰라도, 이게 완성이 됐을지라도 시작은 이때 시작했어요. 착수는 요때부터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같이 여러분 판례 아시는 거 있죠? 가슴을 만지는 것만 가지고는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는 추행죄나, 추행은 되죠. 가슴을 살짝 만지는 거. 또는 준강간죄는 실행에 착수가 인정이 돼요. 그러나 강간은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때. 그래서 실제로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 되는 건 완성이고요. 요때 실행에 착수가 되는 건 아니고 착수니까. 착수는 요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폭행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에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 일부를 넣는 행위 유사강간죄. 유사강간은요,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유사강간은 성기나 학문을 이용한 겁니다. 자, 유사강간은 성기나 학문을 이용한 추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추행입니다. 추행은 추행인데 성기나 학문을 이용한 추행을 유사강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성기를 이용해도 성기 플러스 성인기면 성기에다가 성기를 삽입해버린 건 아예 추행이 아니죠. 이거는 강간이 됩니다. 요거 빼고, 요거 제외하고 성기나 학문을 이용한 추행을 유사강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사강간이 되려면 성기나 학문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와야 됩니다. 성기랑 학문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유사강간이 될 수 있지, 둘 다 없이요, 입에다가 손을 집어넣었다, 이건 그냥 추행이에요. 유사강간이 아니라요, 그냥 추행입니다. 이렇게 성기나 학문이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기에다가 신체를 집어넣거나 학문에다가 신체를 집어넣거나 또는 성기를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나 나와야 돼요. 성기나 학문이. 그래야만 유사강간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성기도 아니고 학문인 것들만 성기도 아니고 학문도 아닌 것은 그냥 추행, 그냥 추행. 이렇게 성기나 학문을 이용한 추행은 유사강간, 성기는 강간. 이렇게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강이잖아요. 구강이면 여기는요, 성기나 학문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근데 성기를 제외해버리면 안 되죠. 이게 유사강간죄가 안 됩니다. 이건 성기를 포함해, 성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구강에다가 성기를 집어넣어야 유사강간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신체를 집어넣은 건 그냥 추행이에요. 그냥 추행. 자, 3번. 갑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 자, 불능미수 문제죠. 자, 불능미수 문제. 결과는 불가능합니다. 자, 결과는 불가능합니다. 결과는 일어날 수 없지만 다만 여기에 위험성이 있는가를 따져가지고
위험성이 있을 때는 불능미수, 위험성 조사 없으면 불능범 이렇게 되죠. 이 불능 위험성이 있는가를 따지는데 요 위험성을 따지는 학설이 구객관설. 구객관설은 이제 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 따지는 거죠. 주관설. 주관설은 다 인정하는 겁니다. 주관은 행위자의 주관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미신범만 제외하고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체적 위험설하고 추상적 위험설이죠. 자, 구체적 위험설은 제가 구행일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구행일. 추상적 위험설은 추행 이렇게. 자, 구체적 위험설은요. 행위자, 일반인 둘 다 고려하는 겁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을 같이 고려하는 거고요. 추상적 위험설은 추행. 이거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 판례는 추상적 위험설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관죄에서 추상적 위험설에 취하면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죠. 행위자는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을 했는데 사실은 심실이나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착오죠, 착오.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중간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간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거를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비판을 좀 받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법원의 입장에서 하면 중간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간간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다음 다만 위험성은 있으니까 불능 미수로 간다.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요거 판례 워낙 중요하게 나왔던 판례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4번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나? 당연하죠.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돼야 되는 건 아니다. 자, 원래 강간은 폭행협박을 하고 그리고 강간을 하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판례 그 판례 아시죠? 강간을 하고 폭행협박을 같이 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한 거죠. 동거하는 남자가 동거하는 여자한테 잠을 자자고 하니까 동거하는 여자가 싫다고 그랬죠. 싫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그러면 내가 자위를 할 테니까 내가 자위만 할 테니까 그냥 옷을 벗고 있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자위를 하다가 그 자위하던 걸 못 참고 그냥 삽입을 해버렸습니다. 삽입을 해버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너 삽입은 안 하기로 해놓고 왜 삽입을 했어라고 반항을 하니까 남자가 이왕 삽입한 거 계속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등을 눌러버리고 계속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음이 먼저 앞에 나왔죠. 간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폭행협박이 있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강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폭행협박이 강간보다 앞서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는 것은 아니다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유사강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유사강간죄는 추행 중에 성기나 학문을 이용한 추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기나 학문을 이용한 추행입니다. 따라서 성기 아니면 학문이 꼭 하나는 나와야 돼요. 성기나 학문이 하나 꼭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례처럼 신체, 구강 이렇게 나와버리면 성기 제외해버리면 유사강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그냥 구강이기 때문에 성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유사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